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엄청 노베이스 중에 그냥 개 빡대가리조차도 알 수 있는, 진짜 영어라는 걸 내가 처음 안다, 단어가 뭔지도 모른다, 진짜 그 정도 9등급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갈게요. 우리 단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당신에게 단어란? 단어가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먹는 거. 정신 나갔죠. 자, 단어라는 거는 독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쉽게 말하면 사전에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 애플 이랬다,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실 관사도 단어입니다. 이 더라는 것도, 언이나 어라는 것도 검색하면 의미가 나와요. 물론 더만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수는 없지만 더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그 더라는 게 엄연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사전 검색해서 나오는 걸 단어라고 한다. 그러면 단어 하나, 단어 둘, 단어 셋,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보통 이 상태에서 문장이라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결된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주어의 기능을 하고요. 또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 있어. S는 뭐냐면 그냥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의 약자냐면 subject. subject가 주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verb가 동사란 뜻입니다. 주어와 동사 해서 지금 이거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죠. 이런 상태를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지금 요 예문으로 설명했습니다. 해석하면 바스타드가 저 개자식이에요. 저 개자식이 거짓말했다 이랬어요. 요게 이제 단어와 문장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수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장의 의문문, 부정문, 이런 건 무엇인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수거라는 건 뭐냐면요, 수거라는 거는 요거예요. 요게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 묶이면서 그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거의 다 관련이 있어요. The lie through his teeth to me라고 했을 때 그의 이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입 밖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했다라는 수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 의미를 구성하는 거를 수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어투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어투라는 거는 문, 의문문, 명령문, 부정문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사실 그냥 이렇게 점으로 쓰면 이건 평서문이에요. 부정 표현도 없고 그 다음에 주어도 있고, 왜냐면 점 찍고 끝났으면 그냥 평서문이야. 이거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근데 의문문은 뭐냐면 이렇게 좀 비틀어줍니다. 어떻게 비틀어주냐면 조동사를 추가하는 식으로, 쌤 조동사가 뭐죠? 이 do나 does나 did 같은 것들을 조동사의 기능을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하다의 뜻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본다는 거를 진짜 우리 대화할 때는 야 너가 했냐?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할 땐 되잖아. 근데 이제 글로 할 때는 그 말투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물음표를 다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앞에 있는 어순을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를 정확하게 꽂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로 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서 Did the bastard lie through his teeth to m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개자식이 나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이 단어는 조동사이다. 얘는 주어이다. 그리고 얘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규칙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동사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를 사실 동사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술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id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쫙 어구 나오면 돼요. 또 여기서 이제 뭐 비동사로도 있어요. Is she your mother? 이랬어요. 이걸 이제 롤 같은 게임에서 물어본다면 약간 다소 기분 나쁜 느낌이 될 수도 있죠. 그녀는 너의 어머니입니까? 게임할 때 부모님의 안부를 상대방이 물어본다는 거는 사실상 좋지 않게 흘러가는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롤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게임 로딩창에서 서로 간에 좋은 덕담을 주고받는 경우 보통 그 분위기는 진짜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형님 이러고 있어. 로딩창 하기 전에 딱 픽할 때 형님 하다가 누구 한 명 던지는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를 게임에서 물어보지 말고 우리 예문에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얘가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나중에 배울 텐데 얘를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어는 주어의 보충 설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보어 자리에 이따 뭐가 오는지도 설명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의문문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면 돼요. 그래서 조주, 동, 비주 이렇게 바꿔서 내버리면 의문문을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명령문은 주어를 떼야 돼요. 근데 주어가 유예요. 사실은 주어가 유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안 쓰는 겁니다. Don't lie through your teeth to me 이랬어. 야, 걔 구라 좀 치지 마 이랬습니다. 그럼 이게 한 명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령문은 유라는 게 생략이 된 겁니다. 그냥 이거 꽂는 거야. 그냥 뭐 느낌표가 보통 있겠죠. 대가리 꽂는 거니까 면전에 다 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정문 갑니다. 부정문은 영어로도 써놨는데 negative sentence라고 하는데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그냥 부정문을 쓰는 거야. 그래서 and negative라고도 하죠. not 붙이면 되는데 그 not을 이제 no, 뭐 never 이런 것들 붙일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not이라고 생각하니까 not 대표로 가겠습니다. 이 nt라고 돼 있는 거 있죠? did 다음에 nt를 붙여서 이렇게 합쳐져서 didn't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문을 만들고 그 개자식은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 표현이 결합된 문장을 이제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난이도가 지금 개생기초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그 다음 좀 더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The bastard lied through teeth to me. 이렇게 지금 또 아까 평서문이라고도 했는데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간다면 문장의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가지고. 얘 같은 경우 지금 독립된 문장 딱 하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면 여기 and라고 있습니다. and 얘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 용어할 거예요. and, but, or, so 이런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이 등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2개 이상 연결되면 이거를 중문이라고 합니다. and, but, or, so로 연결된 겁니다. 근데 밑에 복문은 뭐냐면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국어에서 안긴 문장, 여러분 커플이 안겼다랑 비슷하죠. 문장에 안겨버린 거야. 이 because 절이 이 문장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복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살짝 종속절이 뭔지 이거를 조금 설명해드리면, 우리 이렇게 만약에 문장을 쓴다고 보자.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냐 이거야. 절대 영어에서는 접속사만 이렇게 남아있고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만 있을 때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예외의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시 뭐라고요? Because I love you만 갖고는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얘는 어떤 문장의 종속이 돼야 돼요. 어떤 문장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because가 포함된 문장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결합된 문장을 복문이라고 합니다. 등위는 이제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등이 같을 등자잖아. 대등한 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복문은 기존 문장에 들어와 버린 거야. 이 종속이 돼버린 거야. 근데 종속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아? 얘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죠. 그래서 보면 얘는 얘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I couldn't believe it. 나 그걸 믿을 수가 없어. 혼자 쓸 수 있잖아. 근데 because the bastard lied through his teeth to me라고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 이런 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복합은 뭐냐면 이거 두 개 섞으면 복합이야. 여기다가 또 and 붙여서 뭔가 나가리가 나오면 이러면 이제 복합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한다고 해서 영어 등급 1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를 모르면 조정식 쌤의 강의를 듣든 이명학 쌤의 강의를 듣든 누구의 강의를 듣든 자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냥 준비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최상위권이다, 이거 들을 이유가 없죠. 지금 완전 생 노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구와 저에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일단은 여기서 문장이라고 하면 여기 문장이죠.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거 할 거야. 얘는 단어야. 단어들이 지금 조합을 이뤄서 문장을 형성한 거구나. 이제까지 배운 걸로 한 겁니다. 자,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까? 부정표현 있습니까? 부정표현과 물음표가 없죠? 그럼 얘는 무슨 문입니까, 여러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단문일까요? 중문일까요? 복문일까요? 복합일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복합이라고 하려면 등위로 연결된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된 것도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등위로 한다면 and, but, or, so 같은 것들이 문장이 있고, 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접속사, that, because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문장에 들어오는 거를 종속이라고 하죠. 그럼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으면 복합문이라고 합니다. 혼합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지금 대절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he repeatedly said 다음에 대절이 목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는 반복적으로 말했다 해놓고 말한 내용이 대절이죠. 그러면 이 대절의 내용이 없어버리면 얘도 지금 혼자 존재하기 힘들어. 이 대절만 혼자 쓰는 경우가 어딨어.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이렇게만 갖고도 사실 내용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여기 종속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종속되어지만 의미도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얘도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외로운 새끼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문장 안에 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복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구와 절까지도 이 한 문장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구랑 절을 응용해 보는데 여기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절은요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보통 주어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필수예요. 근데 구는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동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 얘들아. to play 이랬을 때 선생님 플레이가 놀다잖아요. 플레이가 놀다니까 얘는 동사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친구한테 이제 약간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얘는 동사 to 플러스지만 이게 내가 말하는 동사는 뭐냐면 문장 속에서 메인 동사로서 진짜 뭔가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게 엮인 거잖아. 이런 거는 동사라고 할 수가 없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동사 원형 형태다. 결론은 뭐냐면 구는 동사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냥 단어 2개 이상이 나열된 겁니다.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I punched him. 이거는 구일까요? 절일까요? 자, 절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동사 먼저 찾아. 그냥 동사 먼저 찾고 그거 버려. 그 다음에 주로 주어도 있다 그랬죠? 그럼 절이야. 근데 이러면 어때요? 자, 얘는 구일까요? 절일까요? 이 펀치가 얘처럼 기능하지 않는다고 했죠. 문장 내의 메인 동사가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문장 쓰는 거 봤어? I to punch him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게 마치 동사처럼 기능을 해서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단독으로 이렇게 메인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는 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때요? In front of the door 이랬어요. 이거는 구일까요? 절일까요? 기준이 뭐라고? 동사 기능을 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찾으시면 돼요. 동사 기능을 메인으로 하는 게 있어 여기서? at him이나 in front of the door나 있어 없어요? 없지? 싹 다 구야 그러면. 이게 구와 절의 가장 큰 차이야. 이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때? avoiding me. 자 이렇게 만약에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노베 대상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to나 ing가 붙으면 얘는 절대 동사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기능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얘만 단독적으로 쓰여서 진짜 동사처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구 1번 절 2번 구죠. 왜요? avoiding me라는 거를 단독으로 써서 문장을 전개할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I avoiding me라는 건 문장이 안 돼요. ing나 to가 붙었다는 거는 붙이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동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느낌은 자아낼 수 있지만 동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구나 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자 기본적으로 여기 초록색 있죠. 이 초록색 1번 구 2번 절 몇 번일까요? 초록색 he repeatedly said까지 봤을 때 동사 찾아. 동사 있는지. 동사 있는 찾으면 끝난 거야. 동사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동사가 있다? 그럼 무조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리고 잘 봐. 요 안에서도 우리 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문장 안에 동사의 기능하는 게 엄연하게 있기 때문에 the bastard lied 라고 할 수 있잖아. 주어 동사 있으면 절인 거야. 그럼 대절은 뭐야? 대시라는 대가리가 이끄는 주어 동사 형태다 라는 걸 대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왓절은 뭐예요? what이라는 대가리가 이끄는 주어 동사 형태의 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왓절이에요. Through his teeth to me unapologetically. 그 다음에 the honest bastard. 이 세 가지 다 각각 봤을 때 구야 절이야. 네, 구예요. 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주어 동사 절 주어 동사 절. 그럼 문장은 뭐예요 선생님? 이거를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장이 더럽게 길어지는 원리를 드디어 알아버렸군. 문장이 더럽게 어려워지는 원리는 뭐예요? 안에 절이 추가될수록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계속 2개, 3개, 4개, 5개 나오면 문장이 기본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절이라는 게 모여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근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this,
this 그 다음에 the 이런 게 뭐예요? 앞에 붙거나 뒤에 붙어서 보통 앞에 붙은 것들은 붙일 접을 써서 대가리에 붙었다 해서 앞에 붙은 건 접두사라고 해요. 접두사마다 의미가 다양합니다. this가 붙으면 부정적인 뜻이에요. dishonest 하면 이제 뭐야? 더럽게 정직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repeat에다가 이제 thelly를 붙여버리면 repeated가 이제 반복되는 뜻인데 얘는 부사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밑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두사는 뭐다? 성향이나 의미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early라고 붙어서 한 것들도 단어의 어떤 품사를 정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ness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런 ness, willingness 이런 거 있잖아. 의지 이런 것들 뭐 function. 근데 이건 웃긴 게 이 션은 펑에다가 션을 붙여서 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네요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얘는 원래 이게 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에 industrialization 하면 이제 산업화란 뜻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접미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팔품사 이전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팔품사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그 다음 오고 그게 문장을 형성하며 단어 구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문장의 어투마다 종류와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개생기초 중에 생기초 아닌가.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본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